칼람의 논증 전제 2의 과학적 논증 2. 열역학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법칙으로 확고히 수립된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도 증명됩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현재의 우주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법칙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것은 고립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립계란 외부에서 어떠한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폐쇄된 영역을 가리킵니다. 지구는 고립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지구를 고립계로 착각하고 열역학 제2법칙을 지구에 적용하여 하나님 존재를 설명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고립계라고 봅니다. 우주 밖에서 어떤 에너지도 공급되지 않는 폐쇄된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립계에서 일정량의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있을 때 그중 이미 사용해버린 에너지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높아져 간다라고 하는 뜻은 사용해버린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고 앞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점 사라져가면 그 에너지에 의해 유지되던 질서가 점점 무너져 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점점 무질서해지는 무질서의 정도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는 뜻은 한 고립계 안에 소모되어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점점 늘어난다는 뜻임과 동시에 고립계의 무질서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불변의 물리법칙이라고 부르는 엔트로피와 관련된 열역학 제2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만 일어나며 감소하지 않는다. 둘째, 사용해버린 에너지를 같은 양의 엔트로피가 낮은 에너지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립계의 일부에서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계의 일부에만 해당되며 전체적으로는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 말은 외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고립계 안에서는 이미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저절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번 무질서해진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저절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실례로 들어본다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의 물입니다. 찬물은 열 에너지가 거의 없는 물입니다. 이 두 물을 한 그릇에 모두 쏟아부어 한 물로 섞으면 그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변합니다. 그것은 뜨거운 물에 있던 열 에너지가 찬물로 전달되면서 열 에너지가 소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한 그릇에 동시에 섞이게 된 상태를 초기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때 그 그릇은 열을 추가로 가하지 않는 하나의 고립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초기 상태의 물을 생각해 보면 그 물에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뜨거운 물 부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물이 섞이기 이전 상태는 물 전체로 보면 아직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뜨거운 물 부분에 있고 그 에너지가 아직은 사용되지 않아서 물 전체로 볼 때 사용된 에너지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전체 그릇의 물은 점점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것은 뜨거운 물 부분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물 전체로는 이미 사용된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라는 뜻이며 그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릇 전체로 보면 그 그릇 안의 에너지의 총량은 물이 섞이기 이전의 초기 상태나 물이 모두 섞이고 난 후의 상태나 동일합니다. 이것은 고립계 안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것을 말하며 고립계 안에서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 불리우는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그러나 고립계 안의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더라도 쓸만한 에너지, 즉 가용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며 결국 그 에너지는 모두 고갈되고 고립계 안은 더 이상 에너지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이것을 평형 상태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고립계는 결국 평형 상태로 진행되며 그 거꾸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우리는 차가운 물이 저절로 100도에 끓는 물이 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엔트로피가 저절로 감소할 수 없다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물그릇을 고립계의 예로 설명했지만 사실 우리 현실에서 물그릇은 완전한 고립계가 아닙니다. 외부 공기와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그릇 안의 물은 공기로 열을 전달하여 에너지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물의 온도는 더 내려가 결국은 차가워지게 됩니다. 단지 고립계에 대한 설명으로 물그릇 예를 든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고립계이며 우주 전체의 에너지의 양은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 변함이 없으나 우주에 가용한 에너지는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인해 점점 가용한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로서 표현되는 모든 우주에 가용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어 결국 더 이상 사용할 열이 없는 열사의 상태, 즉 움직임이 더 이상 없는 암흑의 무운동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지받고 있는 우주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시작, 빅뱅 시점에서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상태, 즉 무질서도가 가장 낮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주의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무질서도도 올라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우주는 식어가고 있으며 가용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엔트로피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 우주는 영원하다는 정상 상태 우주론입니다. 만약 우주가 영원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면 우주는 이미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열사의 상태에 도달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활동하고 있는 우주를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엄청난 열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태양을 보고 있으며 행성들의 자전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을 보고 있고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운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영원전부터 존재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만약 우주가 어떤 시작점 없이 영원히 존재했다면 우주는 진작에 엔트로피 최대의 상태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우주의 시작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의 큰 미스테리는 왜 이렇게 우주 초기의 엔트로피가 그토록 낮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엔트로피가 지금보다는 아주 극도로 낮은 작은 상태에서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138억 년 동안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우주는 엔트로피가 그렇게 매우 낮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 즉 질서정연한 상태는 매우 특수한 상태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엔트로피가 높은 무질서한 상태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주 초기라 해서 엔트로피가 낮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는 엔트로피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런던 대학교 교수이자 수학자이며 수리물리학자인 펜 로저스는 우리 우주와 같이 극도로 낮은 초기 엔트로피를 가질 확률은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낮은 확률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계산이지 불가능하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를 약 10의 82승분계로 계산합니다. 우주 전체의 원자 중에 A라고 하는 특정한 원자가 있다면 무작위로 한 원자를 우주에서 골랐을 때 원자 A를 뽑을 확률이 약 10의 82승분의 1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초기 우주의 엔트로피 값이 우연히 존재할 확률인 10의 10승의 123승분의 1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확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의 개입 없이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다른 이론에는 우주 배경 복사의 균일성 때문에 우주 초기의 엔트로피가 극도로 높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합니다. 극도로 높았던 엔트로피가 어떻게 연력학 제2법칙을 벗어나 다시 극도로 낮아졌느냐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욱더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우주의 엔트로피 문제는 신의 존재를 말해주는 강력한 단서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능하고 지성적인 존재, 즉 신이 이것을 계획하고 조정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주에는 이러한 놀라운 단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다음 동영상에서는 칼람의 논증 마지막 편으로 우주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들과 빅뱅 이전 상태의 최초의 점인 특이점 그리고 칼람의 논증의 결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